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를 방문하는 미국 국내 관광객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해외에서 오는 국제 관광객은 4년 전보다 3분의 1이 줄어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어제 최근 인기가 크게 높아진 한국의 전통 과자죠. 이 약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몇 년간 침체되던 LA 카운티 관광이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은 코로나19 이전만은 아직도 못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관광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직격탄을 맞고 나서 지금은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 회복이 고르게 나타나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여행과 국제 여행, 즉 해외에서 LA를 찾아오는 그 여행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네. LA 카운티 관광 컨벤션 위원회 에단 버크 위원장은 국내 여행은 회복을 주도했고 팬데믹으로 겪은 혼란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여행은요,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몇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2019년과 2022년, 2023년 네. 이렇게 3년의 LA 관광국 자료를 살펴보겠는데요. 예. 2023년은 이제 올해 남은 기간의 예상치까지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요. LA 카운티를 찾은 방문객이 5,07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작년에는 4,620만 명, 올해 4,930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 수로는 거의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 가운데 국내 여행 관광객은 2019년에 4,330만 명, 2022년 4,190만 명, 그리고 올해 4,340만 명입니다. 네. 오히려 올해 조금 2019년보다 조금 넘어설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LA를 찾은 국제 관광객은 2019년엔 740만 명, 작년 430만 명, 그리고 올해 590만 명입니다. 회복세에 있긴 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 15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국제 관광이 회복이 더딘 이유는 뭘까요? 하나가 비자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자. 네, 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는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비자를 반드시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으니까요. 네. 버크 위원장은 비자 발급 절차가 너무 느려서 해외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어머나. 자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연이 여행 오는 걸 상당히 저지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여행에 있어서도 여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항공 여행하는 경우 이게 해당할 텐데요. 아, 네. 비행기 지연, 취소 이런 맞아. 항공 여행 스케줄 차질이 빚어진 적 그렇네요. 많았잖아요. 예. 요즘 너무나 많았어요. 네, 이건 단연 비행기 타고 LA로 오는 LA를 여행 오려는 사람들의 그런 여행을 꺼리게 할 수 있게 만들고요. LA 지역 국내 관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관광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쓰니까 이 국제 관광이 빨리 회복이 돼야 할 텐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벌크 위원장에 따르면 관광 산업은 거의 5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네. 관광은 LA 카운티의 탑 5 고용주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얼마나 이제 큰 이렇게 고용주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해외에서 찾는 관광객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버크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국내 여행객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예.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한 명의 손님이 예. 국내에서 오는 손님 3명과 맞먹는다고 해요. 아, 네. 그렇게 쓰는 소비가 그만큼 해외에서 오는 여행객 소비가 큰 만큼 지역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요, LA를 찾는 그 방문객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장 때문에 LA 오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LA의 방문을 이제 레저와 출장으로 나눠보면 예. 레저, 그러니까 놀러 여행 오는 경우 네. 2019년에 310억 달러 수익을 발생시켰는데요. 미팅과 컨벤션, 그러니까 출장으로 보면 24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둘 다
약세가 2019년 수준에 81%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가주 이 관광 당국 뭐 이 관광객 유치에 아주 힘을 쓰겠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했던데요. 맞습니다. LA 카운티 관광 컨벤션 위원회는 관광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주민들에게 리마인드 시켜 하고 싶어 했고요. 무엇보다 광고를 하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 처음으로 방송 채널에 광고를 한다 하고요. 그 미국 다른 주요 도시들에도 광고하기 위해서 650만 달러 정도 지출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잘하는 네. 거예요. 네. 광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LA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요 관광객이 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부 주민들은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 네. 안 그래도 지금 트래픽 너무 심하고 예. 또 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그런 게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호텔 근로자들 파업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것도 좀 마땅치 않다는 입장 나타냅니다.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버크 위원장은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차 없이 그냥 여행하도록 차 네. 없이 그냥 걸어서 여행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들뿐만이 아니라 좀 모든 동네들을 다 잘 방문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네. 그래도 회복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약과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미국 등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가 이 약과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LA 한인타운에도 이 약과 판매하는 그런 카페들 종종 볼 수 있고 외국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 먹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잇 쿠키 호박빛깔 약과라는 제목으로 약과는 고대 한국에서부터 온 윤기 흐르는 과자지만 생강과 꿀맛은 그 시대를 초월한다. 이렇게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신문은 그러면서 우선 박정현 셰프의 어릴 적 시절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이 셰프는 어릴 때 사촌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신선한 벌집 한 조각을 가져왔고 네. 그럼 엄마가 그 프레시한 꿀은 건강에 좋다면서 굉장히 아껴서 이제 그렇죠. 두면서 누군가 아프면 아픈 아, 사람들에게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담긴 머그컵에 약간의 생강과 꿀을 담아 저어서 약처럼 마시곤 했다는 그 셰프의 스토리를 맞아요, 담았습니다. 맞아요. 정말 약처럼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문은 아마도 꿀에 시럽을 묻힌 딥 프라이드 허니 쿠키, 이 고대 디저트 약과만큼 꿀의 가치를 더 잘 나타내는 한국 요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약과 이제 괄호 열고 여기서 약은 메디슨을 과는 컨펙션, 당과 제품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네. 그리고 약과는 그 탐나는 단맛을 담은 것 이상,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대를 연결하고 전통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여기에 대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썼습니다. 의미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그 약과가 최근 들어서 인기를 얻게 된 그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고려 왕조부터 즐겨 먹던 이 간식은 유튜브, 틱톡 영상 그리고 역시 한국 SNS 는. 드라마까지 네. 이렇게 등장하면서 인기를 예. 다시 더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MZ 세대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과거 여러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보고 듣고 복고풍이 맞아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그런 것도 배경이라고 짚었는데요. 여기서 할메니얼 이란 신조어를 소개했습니다. 할메니얼. 밀레니얼하고 할미하고 더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서로 합친 네. 단어입니다. 할메니얼은 약과의 요리 풍습뿐만 아니라 시장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최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약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라벤더, 초콜릿, 쿠키앤크림 이런 다양한 와. 맛을 지닌 현대적인 맛의 약과를 판매하고 있다고 역시 소개했습니다. 한국답네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엄청 많이 또 팔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할메니얼이 할머니와 밀레니얼. 밀레니얼 합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요리를 안 하시잖아요. 이 먹는 거는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먹을 텐데. 그거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신문은 인기 많은 약과를 구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 재미난 비유를 했네요. 네, 이러한 약과를 손에 넣는 건
링컨 센터에 타티아나 테이블을 예약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그래요? 비유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현주 앵커가 그 온라인 네네.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들은 약과를 판매하는 독립 기업에 주문하는 이른바 야캐팅이라는 온라인 티켓팅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온라인으로 사는데 60초 만에 모두 동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수제 약과 정말 맛있고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음. 네. 크기도 좋고. 결국 약과는 현대에 발맞춰서 진화하면서 지금은 살아 숨쉬는 유산이 됐다. 이런 평가하네요. 네, 약과가 예전엔 중요한 날에만 먹는 그런 명절에 음식이었다고 먹었고, 네. 나오더라고요. 네. 인생의 풍요로움을 한층 더 가미시켜주는 그런 즐거운 음식으로 간주돼 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방과 후에 간식이나 아니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함께 얹어서 먹는 그런 즐길 수 네. 있는 일상 디저트로 자리매김했다고 신문은 적었습니다. 약과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가지고 맛있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LA에서 약과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이 제과점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식품상에 가서 그 이렇게 한국에서 와 있는 포장된 걸 사야 되는 겁니까? 포장된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꽤나 그래요? 크기가 다른 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제과점에서도 만들어 파나요? 빵집에서도? 아마 있을걸요. 그래요? 네. 어. 떡집이 더 떡집. 네, 떡집. 음. 제과점보다는. 이거 굉장히 지금 배가 고파지는 그러한 오늘 기사예요. 마켓에 약과 많이 예, 팔리겠는데요. 오늘 많이 팔 거야. 네, 수고 아이스크림까지.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규 기자였습니다.